채소 먹고 자빠졌네. 안녕하세요. 살 빼주는 남자 살빼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친구 빼린입니다. 네, 오늘은 그 세종대왕님도 좀 살이 많이 찌셔가지고 포토샵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세종대왕님은 실제로 살이 많이 찌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몇몇 비만 관련 성인병도 걸리셨다고 합니다. 세종대왕님께서는 그러한 자신의 통통한 용모가 마음에 들지 않은 나머지 공중화가에게 시켜서 어진을 고쳐 그리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포샵을 통해 이 만원 속 지폐처럼 날씬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지는 초상화를 말씀하시는 건데, 자, 세종대왕님이 원래는 이렇게 샤프하고 마르신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좀 더 후덕하신 인상이신데 마르게 그림을 고쳐 그리셨다는. 그렇죠. 자, 기록을 보면 세종대왕님이 비만 때문에 성인병도 걸리셨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21년의 자료를 참고해보면 소갈병으로 인해 하루 마시는 물의 양이 한 동이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소갈병이란 단어가 좀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소갈병의 주요 증상 세 가지가 있는데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또 많이 소변으로 배출하고, 그 세 가지 증상이 있거든요. 이게 현대 당뇨병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당뇨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세종대왕님은 35세 전후부터 말년까지 양쪽 눈의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앉은 사람들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장애가 심하셨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시력장애 같은 경우에는 당뇨 합병증인 당뇨 망막병증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성인병이 올 정도까지 살이 찌시게 된 건가요? 세종대왕님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후천적으로 오는 2형 당뇨로 보이는데요. 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잘못된 식습관으로 성인에서 많이 발현되는 당뇨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세종대왕님에 대한 일화를 하나 더 알고 있는데, 당시 조선시대에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을 지내는 동안 고기를 아예 못 먹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세종대왕님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아예 거의 안 드셨다고. 네. 그래서 세종대왕님의 아버님이신 태종께서는 그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뭐 말씀을 하시길, 우리 세종대왕은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아예 못 먹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고기 먹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의 성향 자체가 워낙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방콕하면서 식사도 많이 하시고 밤낮으로 책만 읽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어떻게 보면은 저 한글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게 정말 방 안에서 그냥 공부만 계속 일만 하시면서 네.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기를 드셨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반대로 살이 거의 안 찌셨던 임금님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바로 영조인데요. 영조 임금은 사진에서 보시면 굉장히 눈빛이 날카롭고 마른 체형으로 보이는데요. 영조는 조선 임금 중 가장 장수한 왕으로 83세에 승하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 조선시대 임금이 평균적으로 47세에 승하셨다는 걸 고려해봤을 때 영조께서는 굉장히 건강관리에 힘쓰시고 오랫동안 장수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83세에 승하하신 것은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00세까지 오랫동안 장수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조는 평소에 소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쌀밥 대신 보리밥을 섭취함으로써 고혈압이나 당뇨도 예방하였고, 반찬은 주로 채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갑이 넘은 나이에는 말린 조기 외에는 육류나 생선류는 일절 수라상에 들이지 않도록 했다고 해요. 또한 식사 시간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셨는데요. 회의하다가도 중간에 식사 시간이 되면 중단하시고 다시 밥을 먹고 와서 회의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딱 지키기 위해서. 네. 그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하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밥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딱 가서 식사를 딱 하시고 네. 다시 돌아오시는. 네.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대인의 식탁이 예전 임금님들의 어떤 수라상에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예전에는 그 이제 소갈병, 당뇨병이 어떻게 보면 뭐 귀족이나 부유한 임금님 뭐 그렇게만 걸리는 병이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걸리는 그런 병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식단과 걸리는 질병이 예전 임금님들과 굉장히 비슷하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영조께서는 좀 건강하게 사셨는데 거기서 좀 우리가 따라해봐서
좀 우리 현대인에게 맞게 할 수 있는 식단 혹시 없을까요? 네, 그럼 제가 영조 다이어트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라상을 드시면서도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식단 자체가 잡곡밥과 채소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고 노년에는 생선으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도 챙기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 것은 현대의 이제 간헐적 단식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게 현대 어떤 론제비 다이어트랑도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채소 위주로 거의 다 식단을 구성한 다음에 단백질을 약간 더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또 생선류를 먹고 거기다 이제 딱 간헐적 단식을 지켜서 네. 좀 굉장히 현대적으로 봐도 좀 합리적인 식단이 아닌가.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본 원칙들이 있을까요? 네, 현대인들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는 영조 식단에서 다음에 3가지 포인트를 유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잡곡밥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한다. 두 번째, 건강한 해산물로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을 보충한다. 세 번째, 식사 시간을 철저히 지켜서 먹는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날도 덥고 이것저것 조리해서 먹기 굉장히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식단은 바로 영조식 보리비빔밥입니다. 영조께서 즐겨 하셨던 보리밥은 굉장히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배변 활동도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면서 또 정제가 덜 된 복합당으로 혈당을 굉장히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쌀밥에 비해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식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름 채소인 상추, 열무, 양파 등등을 같이 넣어서 비빔밥으로 같이 해먹으면 굉장히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일석삼조인 영조식 다이어트 식단을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빔밥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이 고추장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고추장은 많이 넣을수록 조금 살이 많이 찔 수도 있으니까 정말 적당량만 조금만 넣으시길 권유드리는 이유가 고추장이 당질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많이 넣으면 좀 살이 많이 찔 수 있다. 그래서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세종대왕님께서도 이 다이어트는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어떻게 보면 한글을 만드신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대왕님이신데, 야, 이 한글을 만드신 분도 다이어트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 고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끊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다. 자, 다이어트는 미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이어트에는 건강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 살빼남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는 점, 가장 건강한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것이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페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